오늘 국토순례 2010편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곳 이천설봉 호수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박 교수님이 거랑 선생님께서 이천의 역사를 탐방하신다니 우리 민족의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동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기행문 형식이지만 인생 철학적 깊이가 있고 뼈대가 있는 책을 교수님을 통하여 몇 편을 자세히 탐독해 보았습니다. 편견 없는 중도의 식견과 풍자적 질타 그리고 은유적인 해설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시간을 내어 직접 체험하고 싶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며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꿈이 기약이 되듯 과거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미래가 보일지니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과 목리로 인하여 자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거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감싸 안고 있는 이 광활한 대자연과 통화할 수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길이겠지. 오늘은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 설봉산과 이천시 역사와 문화를 구구절절 살펴가며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행을 해봅시다. 이 고장 이천은 삼국시대 초에는 백제의 영제였으나 고구려 20대 장수왕 63년 고구려에 속하여 남천현이라 불렸습니다. 551년 신라 24대 진흥왕 때 남천주로 군주 오늘날 도청 소재지를 두었던 곳이었으나 신라 35대 경동왕 16년에 남천현으로 개칭하고 광주에 편입시켰던 것이죠. 그 후 이천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된 것은 주역과 성경을 통하여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자 합니다. 936년 태조 왕건이 남쪽 안동에 있던 후백제의 견우를 징벌하기 위하여 남진을 하면서 복하천에 도달하였을 때 홍수로 무리부로 건널 수 없게 되어 난감해지자 그때 효양산에 살던 이 지방의 토 세력인 소목이 이천 고을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량미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이하여 왕건의 군사들이 이를 인도하여 지금의 복하천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건은 주역에 있는 전패를 들었더니 숙회에 이습대천 큰 강을 무사히 건너야 성공한다라는 뜻의 쾌가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역과 성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하면 고 원경 이섭제천 선갑3일 후갑3일이라 미혹함은 새로운 법으로 다스립니다. 범은 자연스러운 작용처럼 시작하고 여름 또한 작용처럼 발전한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법을 개정하기 전 3일을 두고 법을 개정한 후 3일을 둔다. 약괄 산하 유풍 고 군자이진 민육덕이라 산아래 바람이 부는 것이 고 미혹함을 새로운 법으로 다스립니다.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떨쳐일으키고 덕을 기린다 하였으니 주역 18번째 쾌인 고쾌의 형상은 미혹함이 나타나는 시점의 형상이니 이때는 새로운 법으로 다스림이 필요하고 새 법은 옛 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므로 큰 내를 건넌 후에라도 법을 정하고 필치기 전 3일간을 신중을 기하라는 깊은 뜻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31절 35절에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있는 곳이 잠시뿐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도다.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요체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3년의 공생활의 동안 가르침을 베풀고 이제 당신의 목숨을 하늘에 바칠 시점, 즉 새로운 세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실 때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그를 증명하기 위하여 저승에 가는 3일 후에 부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주역의 점괘와 강을 건너야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신들의 암묵적 계시에 확고한 신념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진 태조 왕건은 남지를 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며 국토 통일을 이루게 되었으니 하여 그 후 큰 은혜를 입었던 남천고을의 이름을 이섭대천의 뜻을 함축한 이천이라 지명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종 13년 9년제 개편에 따라 이천현이 되었고 1444년 세종 26년에 도읍으로 승격이 되어 451년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방제도 개편에 의해 충주부에 속해 있던 이천군이 1896년 경기도 이천군이 되며 1914년 음주군이 폐지되며 8개면이 청미면, 설성면, 율면의 3개면으로 폐합되어 이천군에 병합되었던 것이죠. 1938년 읍내면이 이천읍으로, 1941년 청미면이 장어원읍으로, 그리고 이천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인구가 유입되며 1989년 부발면이 부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6년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천읍은 폐지되며 대월먼이었던 단원리, 장롱리, 대퍼리, 고담리가 중리동에 편입되었고 창전동이었던 안흥동, 갈상동, 중포동, 송정동이 중포동으로 재편되어 강고동과 함께 삼계동으로 분할이 되어 11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오늘의 이천시가 된 곧 이 고장의 변천사입니다. 이곳 이천의 지형과 지세를 지리학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자 하면 동북쪽으로 천독봉 원적산에서 정계산을 거치며 신립장군의 원호를 달래주어야만 넘을 수 있었다는 넉고개를 이어지며 국수봉 양각산으로 하여 남서쪽으로 청룡이 꿈틀거리며 역동하듯 꼬리까지 이어지며 북서풍을 막아주는 배수지를 치고 있으며 아주 까마득한 옛날 태고 시절에 마고 할머니가 금강산을 만들고자 들고 가다가 흘려서 만들어졌다는 아름다운 동그란 산이 백호로 포진하여 감싼 곳에 설봉산은 재물을 상징하는 설봉호수의 물을 그득 품고 동쪽을 향하여 뻗었던 양다리를 물을 품고자 움츠리는 듯한 자세로 의연하게 앉아있는 천하의 명지입니다. 서출 동윤수라 물길이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면 재물이 발복한다라는 풍성하게 시무함이 설봉호에서 북하천으로 흐름이 자연스레 펼쳐진 곳으로 자연조화로 이루어진 인심 또한 융성하게 이루어진 고장입니다. 이곳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으로 북악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정상을 닮았다 하여 무악산 또는 부악산이라고도 하였지요. 산의 7, 8부 능선 속칭 칼바위를 중심으로 약 3만 평에 달하는 곳에 대한민국 사적 제423호로 지정된 이천 구경 중 4경인 설봉산성이 있습니다. 이 산성은 계곡을 감싸안고 쌓은 포곡식 산성으로 정상부의 가파른 산의 특성을 살려 성벽 대부분은 흙으로 쌓은 방법인 토축법의 산성이지만 동문지나 북문 쪽으로는 3 내지 10m의 석축법으로 견고하게 쌓은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석축, 석판, 토기판과 건물터인 정면 9m, 측면 6.3m의 주춧돌 9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산성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은 군사를 지휘하던 장대들로 추정되며 군기를 꽂았던 호물판 바위와 돌싸움에 사용됐던 돌무더기 3곳과 우물터 2곳이 남아 있습니다. 축성연대는 고구려가 백제를 치며 남진하여 이곳에 처음으로 남천현을 설치한 고구려 장수왕 63년에 고구려군이 쌓은 곳으로 추정되며 신라 진흥왕 12년 이곳을 수복하는 등 삼국시대에 치열한 세력 다툼이 있었던 전략의 요충지로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이 성 안에는 삼신사상을 기초한 터지신께 전국 멍산마다 사직단을 만들어 제사를 올리던 중요한 국가의 행사장이며 이곳에서는 매년 해맞이와 함께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중앙 6부 능선에는 암자치고는 여법하게 규모가 갖춰진 영월암이 이천 시내를 고지넉히 내려다보고 있지요. 이 절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그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나홍선사의 흔적이 영월암 입구에 수령 630년이 된 은행나무가 있어 선사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30여 년간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와 사찰을 돌아보며 그림 지도를 만들고 수십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한 필자의 견해로 각 사찰의 창건설화를 종합 분석해보면 원효대사는 비교적 지세가 완만하여 사부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통도사 같은 영업한 도량을 선택하였고 전공을 먹고 살았다는 의상대사는 바위틈에서 나오는 지기와 찬기의 기운이 서려있는 부석장 같은 곳을 선호하였는가 하면 조선국사는 풍수학상으로 자연의 조화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였으며 나홍선서는 단양 원통함이나 영덕 장사처럼 북송불토 등 세속과 단련된 곳과 바다인 물기를 품고 세속과 드문진 부산기장의 해동용봉사나 강풍권 등 여주 신력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북악사로 불렸던 영월함도 독성불토로 고려몰기 왕사인 나홍선사가 입적을 하기 전 영월함에 주석하다가 불사를 하고 지척에 있는 여주 신력사를 창건하고 해양을 준비하며 오랜 세월의 수행의 길에서 체험하고 느낀 삶의 애착에 대한 무상함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 청산해요 아이무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해요 아이무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묘무의 이 무중에 사랑도 벗어놓고 일도 벗어놓고 여수 여풍 이정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대행무상에 번뇌망상을 걸러내고자 한 심한 철학이 담긴 오도성을 남겼으리라 여겨집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은 강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시성은 도교적인 정치가 묻어나기에 신선의 이미지를 상징하여 시선이라 하였으나 동시대의 쌍벽을 이루던 시인 두 번은 사회 풍자와 교훈적인 주제를 담아낸 유교적 성향이 짙어 유교적 성인의 이미지로 시성이라 한 것이며 허나 나홍화상의 시성을 살펴보면 천지인을 서로 융화시켜 인간의 번연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며 자아를 들여다보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 시공을 초월한 도인의 경지라 할 수 있겠지요. 단양 원통함에 전해지는 토굴가의 가사말을 살펴보면 법고와 참선이 아닌 실제적 삶의 참회적인 수행을 추구하였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요적 성격의 시상은 평상심에서 꺼내들 수 있는 그 자체이니 나홍의 심오한 철학적 문학적 가치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절 북악사는 조선 영조 50년에 이르러 영월 랑귀 대사가 큰 불사를 하여 그의 법보를 따서 영월함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그 뒤 1911년 보은 스님이 다시 청건하였고 1920년 유신암 스님이 극락전을 옮겨 세웠으며 1937년에는 조원의 스님이 산신강 두각인 단화각을 중건하였으며 지금의 대웅정 건물은 1949년 청암 김명칠 스님이 이천 향교 명륜당 앞에 있던 풍영루 채목으로 옮겨 짓다가 6.25 동란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을 1953년 당시 주지인 김영 스님이 대웅전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오던 삼층 석탑, 석조 강변 팔각, 연화자대 등을 1981년 주지인 송종의 스님이 4개의 고증을 받아 수습하여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 소실된 요사체를 1991년 강정래 스님이 전통 한옥으로 복원하여 전통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학교를 다녔던 보문 스님이 장성하여 제방선언을 두루 선방하며 수행을 하다 이곳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대웅전 법당 내외부에 침식되고 부식된 부분을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고 화불정 건립과 삼성각 등은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지금은 원교 스님이 법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의 문화재로는 보물 제822호로 추정된 고려 중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조성된 마엘의 입상이 있습니다. 불도 정면 부분만 양각으로 하고 양팔은 바위의 형태에 따라 약간만 조각을 하고 법인은 음각으로 정확한 불상입니다. 통일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조 광배와 연화자대 그리고 석조 3층 석탑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 안심당 삼성각 산신각 화불전이 있습니다. 도랑, 뜨락,
밑에 나홍선사가 짚고 다니다 이곳에서 꽂아놓은 지팡이가 자라 6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온갖 역사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지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찌 불교 역사와 고승들의 시조며 그리고 인류사까지 그리도 상세하게 습득하게 되셨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은 일정시대에 와세다 대학을 나오시고 6.25 때 범어사 주지를 지내신 이 시대 최고의 학생이신 능가스님께서 100세에 열반하시기 전 사교국 학문을 탐구하시며 탐독하시던 천세계 고서들을 저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진화와 변천사는 물론 종교의 시원과 전개 과정을 알게 되었으며 안경점 박사님의 환단고기와 상생방송을 통하여 지식을 보강하여 저 나름대로 확고한 민족사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가 60%를 차지하고 유교 문화와 왕도 문화가 20%를 차지하고요.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와 기독교 문화도 100년을 넘어서니 서서히 중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를 기록하고 답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비중이 큰 불교 문화에 해박할 수밖에 없겠죠. 답이 되었습니까? 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많은 지식을 얻으셨으니 여한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나 그러다가 머리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어쩌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천재이며 지식의 요람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두뇌의 5%밖에 쓰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고 스마트폰 하나에다 수많은 정보가 있으나 우리는 겨우 5%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길을 나서 봅시다. 뒷전으로 은은하게 산사에 울려 퍼지는 독종 소리를 뒤로하고 2003경을 찾아 산길을 내려서 봅니다. 오늘의 설범공원이 조성되게 된 배경 과정에 크게 일조를 하신 유승 시장님이 어느 종교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던 곳을 집요하게 찾아가 시사를 하게 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먼 발치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청소를 들인 2009경중 삼경인 이 삼형제 바위는 오랜 옛날 가난한 집의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가 어느 날 설봉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들을 찾아 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 줄도 모르는 아들 삼형제는 나무를 한 집씩 하여 집으로 와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자 온 산을 지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삼형제가 쏜살같이 달려가 보니 수십 길이 넘는 낭떠러지 밑에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모습을 본 아들들이 똑같이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세 덩어리의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효성이 즉간 웅장한 바위를 바라보고 내려옵니다. 전통 한옥으로 복원되어 있는 설봉소원이 단아한 선비의 자태를 들이며 질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유학의 진흥과 장학을 목적으로 창건된 설봉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서학서원에 이어 조선 명종 19년 이천 부사했던 정현이 유림들의 공의에 따라 지금의 안흥지 주변에 세웠던 서원으로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으며 설봉산 공원 입구 아래로 옮기면서 설봉서원으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원은 원래 고려의 공신이며 거란의 80만 대군을 물리친 외교 협상가이며 이찬서씨의 시족격인 복천 서희 선생을 모시다 성종 14년 경연 어전에서 사서 삼경과 논어동을 강론을 강의하던 율정 이관희 선생과 조선 중기의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지리, 기상, 역학 등과 일반 과학 분야 그리고 불교 학문까지 탐닉하여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모제 김한국 선생을 배양하여 사면사로 불리다가 철종 8년에 무제학을 지낸 시문에 뛰어난 소유제 치숙성 선생을 함께 배양하여 사연이 봉안되어 유림들이 매년 춘초로 재앙을 올리며 학문을 강론하면서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던 사학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가 고종 8년 1871년에 300년 동안이나 향사해온 서원이 안타깝게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으로 해철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90년경부터 서원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2004년 6월 사단법인 설봉서원의 등기를 설정하고 건축 공정을 추진하여 드디어 2005년 12월 현 이치에 기공을 하고 2006년 12월에 완공이 되어 2007년 4월 13일에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철폐된 지 135, 6년 만에 이전 복원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곳 설봉서원은 유림들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사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일심 종체가 되어 유학의 진흥과 장학을 목적으로 전통문화 평생교육기관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봉대학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는 한문, 서예, 수묵화, 국악, 명상, 사서, 오경, 풍수지리, 다도 등이 있으며 학생 체험교육과 위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 배양의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 이승구한테서는 후세의 길이 남을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견인하며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인 것이기에 후손들이 이끌어갈 미래세에도 끊임없이 회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봉서원에서 조금 더 내려오니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한국화의 거장이자 현대 화단의 마지막 문인화가였던 월전 장우선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미술관으로 여주가 고향인 월전 선생은 동양 고유의 정신과 격제를 계승해 현대적 조형기법을 조화시킨 인물로 해방 이후 신인문화의 회화 세계라는 새로운 미술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월전 선생은 말년에 월전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해 평생의 업적을 공익화하여 월전미술관을 이천시립미술관으로 전환한다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하여 이천시는 2007년 선생의 유작과 소장품 1,500여 점을 기증받아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미술관 앞에는 카페가 있어 문화인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요. 이곳 길 건너편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천 출신의 6.25 참전 용사들과 월남전 등에서 국가를 위하여 산화하신 906인의 위패가 모서져 있으며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무공훈자 공적비가 있고 단신으로 거란군의 대군 속에 들어가 단판을 하여 80만 대군을 물리친 서희선생 동상을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충신과 효자, 효부, 연료,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돌의 고장임을 기리기 위한 역사, 교육의 장르입니다. 신미 양요 때 미국 군함에 의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어재현 장군의 용맹함과 진출기만한 전략으로 일제를 놀라게 한 이수영 의사 등 대의를 위해 살다간 인물들과 하늘이 낸 박효자, 유효자, 정연료 등과 독립투쟁을 했던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천을 빛낸 대표적 인물의 행적을 한 편씩 자세하게 오석판돌에 기록을 하여 놓아 그 순간 뜻을 기리게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방관들의 활약상을 그린 조각상과 그분들이 봉사와 희생정신이 담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으며 약 30만 평에 달하는 설봉공원은 이천시가지를 감싼 설봉산 바로 앞자락 중앙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서주지인 이천 이경 설봉호수를 중심으로 1.05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호수에는 수령과 가시, 연꽃 등이 행락객들을 반기며 호수 중앙에는 분수가 무려 80m까지 솟아오르는 음악 분수가 무지개 빛으로 물을 뿜어내고 있으며 저수진물이 이천 시내를 거치며 안흥주와 벅하천으로 흘러들며 낙차하는 부분에 폭포가 만들어져 있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고 있으며 이 공원에는 각양각색의 들꽃이 사철 피어나고 봄철에는 공원 전체에 벚꽃이 만발하여 향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 둘레길에는 박정현의 자 박정민 작가가 군데군데 좋아해 보고 싶다 응원할게 두근두근 설렘 사랑에 스치기만 해도 인연 등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문구에 글자판을 걸어놓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마치 누구랑 대화를 하는 듯한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의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상단 중앙에는 누구라도 시상이 떠오를 만한 다낭한 자태로 며칠을 과시하는 설봉중이 송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현안로 엑스포 행사장 앞에는 시민의 탑이 조성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라는 주장자가 꽂혀 있어 이천인들의 자긍심을 묵시적으로 고취시켜주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되는 향토 유적 제5호인 관고리 5층 석탑이 공원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듯 우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봉호를 감싸고 있는 공원 시간로 둘레길에는 엑스포 주 행사장과 야외 음악당을 지나 길을 오르는 세계 38개국 90여 명의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공원 곳곳에 전시되어 있지요. 이번 이 주표 주변과 공원 전체에 조성된 다양한 작품들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된 2000국제 조각 심포지움을 통해 만든 작품들이며, 이 공원은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끈 문화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세계 도자 비엔날레와 해마다 열리는 2000 도자기 축제, 2000 쌀문화 축제, 별빛 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문화의 광장입니다. 왜 공원장을 지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올라가면 순환로 정상부에는 도자기로 종을 만들어 놓아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는 소리나무 작품이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으며, 그 뒤편에는 2000 도자 세라피아가 자리하고 있으니 세라피아는 세라믹과 유토피아가 결합된 곳으로 도자기의 이상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곳으로, 도자의 고장답게 세라피아는 전시관과 놀이터 등 모든 시설물이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전국 도예인들의 작품 48만 점이 전시된 공간으로 전시장과 시설물들이 도자기 파편 90톤을 활용해 만든 세계 유일의 테마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수많은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도예가들과 소통을 하며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도자기 축제장과 연결된 넓은 주차장의 현대식 본관 건물과 한옥풍으로 조화를 이룬 깔끔하게 단장된 2000 시립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향토 민속 박물관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되어 2002년에 새롭게 개관이 된 곳입니다. 이 박물관의 주요 시설로는 향토 유물실, 홍보실, 농업역사실,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실 등이 있으며, 향토 유물실에는 사적 제423호 이전 설봉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농업역사실에는 이천 지역에서 수집한 전통 농기구와 다양하게 수집된 한국 농업의 실생활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증유물실에는 전통 옥새 제작 기법을 전수받은 민홍교홍의 기증유물인 옥새를 비롯해 그 제작 과정과 실물에 전시되어 있고, 홍보실에는 이천의 역사와 문화, 민속을 알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주요 유물로는 남쪽 구적 탑본첩, 용신보감, 가락바퀴, 숫돌, 통명뼈로, 다리빗돌, 종다리끼, 맞돌의 삼배북, 떡살 등이 있으며 자기와 토기, 농기구와 서적들이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곳은 도자기 고장답게 명장들이 많은 곳으로 국가지정 명장 서강수 한도요, 김세용 세창요, 이망택 항산요, 권태현 효천요, 장영환 수환요, 최인규 장요, 김복한 한총요, 유광열 해강천자와 이천 명장 김종호 송월요, 김태환 묵전요, 이항구 남양요, 원승상 하송요, 유기정 예송요, 이밀남 성진요, 이현우 이천요, 이승재 명승요, 조세현 보강요, 권영배 백산요, 김영수 도실청작, 권영태 도원요, 박래원 원정요, 이규탁 고산요, 김영섭 다정요, 김판기 지강요, 유영철 도원요, 김성태 송월요 등이 있으며, 이 지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으로 각축을 벌였던 지역으로 삼국시대의 토끼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어 그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본관 3층으로 연결된 언덕 뒤편에는 본관과 통로 하나 사이로 넓은 마당에 잔디밭이 깔려있고, 사면의 한옥으로 깔끔하게 단장된 전시장이 있는 곳에는 유인들을 재발하는 기구들이 나열되어 있고, 양편에는 장독대가 있어 마치 촬영 세트장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박물관 칼럼을 맞고 호숫길을 따라 내려오다 저방길을 건너서 전동 오대의 물이 낙사하여 집으로 흘러가는 물길에 인공폭포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문학길의 마음을 시원하고 탁 트이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달빛과 함께 조명빛과 우러지며 피어오르는 물하고 촉촉한 제발 휘둘린 열기를 다소 곳이 식혀주고 있어 새로운 야간 농사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수민 마을에 수레선 열차가 다니던 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추억의 거리를 지나 물길을 따라 300m가량 내려오면 2일과 7일의 장에서는 이천 5일장인 관고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이며 다양한 특산물이 거래가 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주변의 상인들의 성실을 이루고 있는 장터입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천하 제일미인 이천쌀로 빚은 탁백이 한 사발로 여독을 풀 수 있고 넉넉한 이천인들의 풋풋한 인심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곳 이천시 향교로 1번지 양정여자중고등학교 뒤편에 이천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유교와 교육과 전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두 가지 역할을 맡은 교육기관으로 이룹 일교의 원칙에 따라 과거 고을이 있던 곳에 설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지방 공립대학 혹은 거점 공립대학에 해당되는 옛날 교육기관이지요. 이 향교는 재단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교 1명과 장이 몇 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으로는 유학 강의, 한문교실, 예절교육, 서예교실 등과 전통훈련, 전통상례와 가정의례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옛날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 하나는 복개천이 되어 있는 길을 따라 500m쯤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피부질환, 신경통, 부인병, 외상 등 건강력에 좋은 이천 온천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설봉 온천으로 이름난 이곳은 미란다 호텔이 들어서면서 노천 분장과 물놀이 기구 등이 만들어지며 가족 단위의 온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곳이지요. 온천 뒤편에는 동실력 때 만들어진 저수지인 이천 구경 중 제7경인 안흥지가 있습니다. 안흥방죽이라고 불리던 이 연못의 물로 이천 9만 리터의 돈에 물을 데워주며 천하 제일미라는 이천의 대표적인 쌀 품종인 자채배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쌀알을 굴지 않고 일정하며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쌀은 진상미로 사용되는 만큼 밥맛이 좋다 하여 고려시대나 조선조의 대신들은 그만 이들 방죽 앞에 자체 논을 갖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여겼다 합니다. 이 안흥질은 연못 한가운데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숲 사이로 단아하게 자리 잡고 앉아 풍류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애련정이 있으니 연꽃이 핀 경치가 좋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정정학은 세종 10년에 세워졌고 이천 부사였던 이세보가 성종 5년에 기울어진 정자를 중건하였다고 하며 편협은 당시 영해적이었던 신숙주가 지었다고 합니다. 에렌이란 북송의 유학자 염계 주돈이의 시 연꽃을 분자로 비유한 에렌설은 당시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그 시를 사랑했기에 지어진 이름으로 여겨지니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오직 연꽃만을 좋아하거늘 그것은 진창에서 자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김도 요염하지 않도다. 물속은 뚫려 통하고 성김은 곧으며 덩굴이나 가지지 아니하고 향은 멀리 갈수록 그 맑음을 더하는구나. 곧고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무례하게 실용할 수는 없도다. 여는 군자라. 이 애련정이 조선 왕조 때 사랑을 받은 것은 여주의 세종대왕릉인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린 곳으로 조선 왕조 실록에 의하면 중종이 이곳에서 양로원을 베풀고 숙종과 영조, 정조 임금이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움에는 감동이 바라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들어 애련정의 아름다움을 글로 남기고 인생의 여덕을 풀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애련정의 묘에는 조선 정계의 관료로 45년간 세종으로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여서진국을 모신 만큼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서고종이 남다르게 애련정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고 하나 그의 시를 한번 살펴보면 그 누가 염계를 뒤이어 애련을 말했는고 정자의 명망함이 옛 죄인에 꼭 부합되네. 그대는 응당 덕을 닮아 평생 좋아했겠지. 나 또한 속이 텅 빈 걸 죽도록 사랑한다고. 열매가 말처럼 둥글다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꽃이 피어 배보다 큰 것도 일찍 보았네. 다시 재배하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시거나 풍월 실은 장래의 홍치를 주체 못할 것을. 성종의 형 풍월정 월산대군은 왕의 계승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권신들의 농가는 그렇게 되자 양화도 북쪽에 망원종을 두고 풍류로 여성을 보낸 월산의 시가 있고 우리나라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연산군 때 만문가를 지은 매개 조위도 애련정에 대한 감흥을 노래했으며 종때 부제약 대사성 자참창에 이르렀던 김진상도 한편 시를 남겼고 사장, 정사, 절이, 효영 등으로 이름이 높았던 강경소도 글을 남겼지요.
이후 조선 후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에렌종은 순정원년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 때 의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자 일제가 의병을 사찰한다는 구실로 민감히 사찰을 부르짖을 때 이천읍내 483호를 부르짖고 신둔 도발 마장 백사의 도합 930호가 불로 태워버렸으니 이를 그 비극적인 이천 충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실된 것을 1999년 6월 11일에 안흥지 법관에 있는 인공섬에 정자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승우 시장님의 에렌정의 복원을 기리며라는 증거기가 에렌정 안에 편액이 시인 묵객들의 글과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탄을 바라보거나 설광산 정상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오만리 떨어지나 남한강 지리는 복하천이 흐르며 그 물길 건너편에는 마치 반상을 펴는 듯한 오롯이 솟아있는 효양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으로는 우뚝 솟은 거대한 기업인 이천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으며 효양산 옆에는 달콤한 향을 풍기는 식재료 공장이 있어 음식상의 향기를 가미하고 그 반상 양쪽 옆으로는 오비와 진로가 반주로 있는 듯하니 마치 주한상까지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지니 실로 지복의 조화가 자연스레 만들어진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이천 시내를 돌아보니 하나의 사물이나 작은 고장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도 많은 사연인들이 담겨 있네요. 그러기에 오늘의 소소한 일상적인 행보가 후세에는 귀중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하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 저도 제가 쓸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귀중한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한 마을을 이루었으며 그 마을들이 모여 국가가 형성되었으니 내가 곧 국가요 그 국가가 나의 것일지니 나라를 사랑하던 우리 민족의 큰 틀인 대한민국을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곳 효양산에는 이천서씨의 시조인 아간공 시 서신일은 신라 현동왕 9년 효공왕 6년인 902년에 사망하여 이곳에 부인 합천 홍씨와 합평한 묘가 있습니다. 공은 신라 육두품의 으뜸 배슬인 아간에 이르렀으나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고향인 이곳에 은일하여 이전 교육기관에 효시라 할 수 있는 시성당을 짓고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며 고려 말 육제 이재니지 노경패설에 의거하여 신도 비문에 의하면 공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화살이 꽂힌 사슴이 뛰어들어오자 사냥꾼을 따돌고 화살을 뽑고 살려주자 그날 밤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하는 말이 사슴은 나의 아들이다 그대의 은혜로 죽지 않았으니 그대 자손들이 대대로 경상에 오르게 하리라 라고 하였답니다. 공의 나이 80이 넘어 아들을 보았으니 이름이 서필이요 그의 아들이 서희요 서희는 아들 선우를 낳았으니 신일의 말과 같이 3대가 태사와 내세령의 빚을 지내 고려 정무에 배양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천서씨의 시조인 서신일의 손자 서희 선생은 80만 대군을 몰고 온 거란군 소선용과의 단판으로 물리치고 강동육주를 개척하여 지금의 압록강을 국경으로 확정한 구국의 영웅으로 그의 묘는 여주시 삼북면 후리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신라 헌동왕 9년 아방공 거사가 이곳에서 수영을 하다 남광택 스님과 함께 창건하였던 은선사가 폐사가 되어 있던 곳을 1870년 이주월에 시주로 암자를 증권했으나 또다시 세락한 것을 1934년 문고식 거사의 단독 시주로 법당을 개축하였고 이곳 마을 신도들의 시주로 사격을 갖추고 은선함을 은선사로 개칭하였던 것입니다. 1995년 해용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농주사 말사인 이곳 은선사 주지로 임명되어 지금의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이곳에 주석하는 스님의 아간공비에서 우측 앞에 조성된 연못에 백년을 신고 그곳에 주어탕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련한 중생의 미꾸라지를 방생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하얀 학들이 날아들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여 학의 날개 바람처럼 풍미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사진작가와 화백들이 또 다른 명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서쪽 동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이천서씨의 시조인 아간공 서신일이 뱃을길을 버리고 고향 따로 귀향하는 장면에서부터
고려시대에 거란의 80만 대군을 물리친 외계 협상가이자 우리 외계를 빛낸 인물 1호인 장희공 서희선생의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양산은 금강물이 있어 그 금맥을 찾아 파고 들어간 곳이 효양산 전체를 들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금강은 탄광과 달리 돌틈 사이로 금맥이 중구난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채굴을 하기에도 매우 위험하여 현재 금강 입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 전해오는 전설로는 금성아지 전설이 있는데 어느 날 중국의 황제가 고려 땅 효양산이라는 곳에 크고 찬란한 황금빛을 발하는 금성아지가 있는 꿈을 꾸게 돼요. 그 금성아지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대신에게 명하여 효양산에 가면 금성아지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답니다. 명을 받은 그 대신은 국경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에게 효양산이 있는 곳을 물어보자 어디서 왔냐고 되물어보며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 먼 길을 오셨군요 하며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라며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여유로움과 남을 배려하며 위안을 주고자 하는 호투로 인하여 몇 날 몇 달을 걸어오며 물어봐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똑같은 말들만 하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의 용인 양지 땅 산마루에 올라서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새로 든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시기에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리 길을 물어보아도 똑같은 말들만 하는데 혹시 효양산이 있는 곳을 아시면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니 그 또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시며 당신께서 걸어오시던 길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쭉 따라가면 오천역을 지나서 이천읍을 지나면 구만리들을 지나 어곡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곳에 효양산이 있다고 하자. 중국 대신은 깜짝 놀라며 옛날에는 나라의 공물을 전하러 타고 가던 파발마가 지치면 마패를 보여주고 그것을 갈아타게 바꿔주는 곳을 역이라고 하였으니 그 역을 5,000개나 지나고 2,000개의 읍을 지나서 9만이나 되는 들판을 지나 억억 개나 되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털쩍 주저앉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신 몸으로 어찌 이 산길을 오르시냐고 물어보니 사실 내가 효양산에 사는데 중국에 계신 부친을 만나려고 어린 나이에 출발을 하는데 지팡이도 닳고 나이도 들었으니 얼른 가봐야 한다만 사라지자. 그 중국 대신은 그만 놀라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천, 지금의 마장면에 있었던 역을 지나면 이천읍이 있고 시내에 설봉, 온천, 미란다 호텔이 있는 곳에 들판이 구만리들이고 복하천을 건너던 다리가 어곡다리라고 하였으니 효양산의 산신령이 화연한 노인의 지혜와 이천특유의 지명으로 아직도 금성아지는 효양산 땅속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 혹여 필요하시면 찾아서 가져가세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며 지명도 각기 특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새삼 느껴봅니다. 저는 필요 없으니 선생님이나 가지세요. 이곳에서 나와 부바룹을 지나 여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과 동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시인 두보가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한반도의 금강산 1만 2천 봉을 보지 못하였다면 가히 장부라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당시 중국 사회는 공공연히 휘저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토가 지니고 있는 아기자기한 풍광과 각기 개성을 지닌 산의 기운에 매료되어 하나의 문객으로 찾다가 인정하는 그도 한반도를 두루 살펴보면 담화하던 중 지금의 여주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고갯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다가 무심코 원적산 쪽을 바라보니 천하의 명당이라고 하는 금발 형태로 발견하고는 두 번은 너무나 반가워서 동실동실 춤을 췄다 하여 이름 지어진 두무제 고개가 있습니다. 하여 두 번은 그 땅이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점지해 준 것이라 착각하여 찾아가 보았으나 그 자리는 사라지고 찾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나타나기를 숫자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저 금반영터가 나를 다무려 하지 않는구나 라며 탄식을 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구중궁궐이나 비록 철한 턱굴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취가 담긴 혼이나 조상님들의 유운이 깃든 꽃이라면 주저없이 들어설 수 있을지나 눅진 혼도 없이 남의 땅에 와서 한순간에 착시요 환영일 수도 있는 그곳에 그대의 혼백을 담으려 하였는거라고 조용히 한마디 꾸짖으니 두 번은 아무런 화답도 없네요.
이 말이 조선조 말기 혼란한 격동기를 겪던 시절의 사대부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영장터를 차지하고자 마치 물몰아치듯 많은 명가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60년 세도 정치를 한 안동 김씨의 거장 김재선 순조의 장인은 도바롭 가제리의 묘역이 있고 아들인 영의정을 지낸 김자궁 고택 경기도 문화재 자료재 19호가 있는 백사면대 전리 소인마을 안쪽에 있으며 야트막한 산자락을 뒤에 두고 남양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옥으로 원래는 아웅아웅하였으나 지금은 담장과 행랑채가 없어지고 안채와 필채만 남아있으며 앞에는 큰 연못을 조성해 놓은 이 집은 고종 때 어영대장과 이조 판사를 지낸 김병지가 아버지 김자군의 묘지 관리를 위한 별장용 건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두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금반영터는 원적산 및 백사면 송만리와 도림리, 흥천면 외사리가 서로 자기 마을이 금반영 마을이라고들 합니다. 금반영 마을이라 하여 좋은 점도 있겠으나 신체 구조가 그러하듯 우리 몸에는 생기가 특정 부에 응집되지 않고 고루순환하기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이 땅 또한 각종 생명체가 존재하듯 생기가 있는 땅은 즐비하니 좋은 자리를 찾아 한온한 삶을 누리라고 생기마을을 개설하여 생기학 강의를 하고 있는 지구 한상남교에서의 실기 강의를 직접 지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도 설봉서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주에 계시는군요. 꼭 찾아가서 저도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열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둘러보고 백사면 사무소를 지나 원적산 쪽으로 약 400m 정도 가면 좌측 경작지 틈새에 이천 구경중 육경인 발룡송이 천연기념물 제381호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표피가 용비늘의 붉은색이며 사방으로 뻗은 가지마다 움직이는 듯한 용트림이 신비로운 그 자체이며 틀어 올라간 나무 형태와 사방으로 휘어진 가지 등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나무는 신라마을 풍수지리의 대가이며 고려의 도읍지를 정해준 도성국사가 전국의 명당을 찾아 이곳을 비롯하여 함흥, 서울, 강원도와 계룡산에 각각 한 그루씩 심었는데 그중 가장 역동적인 형상을 유지하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이며 장차 이곳에서 큰 인물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할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조각품을 본 듯한 반정성을 보고 원적산 쪽을 향하면 이천의 알프스라고 하는 산맥이 북동쪽인 원적산, 천덕봉, 정계산, 국수봉, 양각산, 큰박산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며 북석봉을 막아주고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을 감싸주는 속칭 이천의 알프스라고 하는 산맥을 향하여 다가가니 산수유 사랑채라는 2층 한옥으로 정갈하게 단장된 이천오경의 산수유 마을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산수유꽃은 꽃 중에서 설증매 다음으로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북풍과 드물진 곳에서 자생하는 특성이 있어 이곳 도림리와 송만리, 경사리 일대의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지요. 가까운 양평 계곡면 내리에도 주읍산 서남쪽으로 자생하고 있으며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도 지리산 반야봉과 정영지 견두산 천마산으로 쌓고 있는 양지바른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산수유나무 한 그루로 자식 하나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사냥제로 비싼 값에 거래가 되던 귀중한 약재로 쓰였던 것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으로 그 열매는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꽃을 찾는 향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매년 3월 말쯤이면 축제가 열리며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면 도립사당과 영축사를 지나 향토유족 제13호 육계정이 나옵니다. 이곳은 조선 중종 14년 귀머사화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자치주의와 이상정치를 추구하던 신진사리들이 크게 몰락을 하자 이때 나를 피해 남당 엄영순을 비롯하여 명현, 모제, 김한국, 규정, 강원, 계산, 오경, 어은, 임내신, 어조, 성감령 등 6선비들의 우위를 기르는 뜻에서 정자 앞에 못을 파서 연을 심고 각각 한 그루씩 모두 6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육계정이라 이름 지어준 곳으로 이 건물은 본당을 둘러싼 담장과 대문으로 되어 있어 이고장 사는 후손들이 사당 형태로 변모한 듯합니다. 내부에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엄영순에서는 엄유은의 충신 정문과 남당 엄선생 육계정서, 육계정 중수기 등 현에게 걸려 있습니다. 단세의 선비들이 함께한 시절의 아름다운 동맹을 풍부했던 소년들의 자취를 돌아보고 낙수제를 향하여 길을 나서 봅니다.
이 낙수제는 상폭포 30m, 하폭포 20m 2단으로 되어 있고 폭포 아래쪽으로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으며 폭포 위쪽으로는 멍석 두잎 크기의 바위가 3층으로 얹어져 있습니다. 낙수제를 뒤로 하고 원적산에 올라서니 천둥봉이 지척이 있네요. 맑은 하늘은 천상에서 나에게 내리는 청아한 기운과 발치 아래 펼쳐지며 온갖 교태와 변화를 반복하였던 천년의 세월을 착장 넘기듯 하며 천하를 휘 둘러보니 몸과 마음은 구름 탄 듯 여여하며 천하 또한 내 것일진데 인생 백년 세월은 우주의 하루 한낮 피었다 사라지는 아지랑이에 불과할진데 그 무엇을 취하고자 모진 세월을 녹였는가 싶네요. 와, 이천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 넓은 들판에서 이천의 명품인 이천쌀이 생산되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곡한에서 이런 인심 난다고 이천 사람들이 성품이 좋고 여유로움은 이 곡창지대의 덕인가 봅니다. 이 원적산과 천독봉 자락에는 고려시대 공민왕이 숨어 지냈다는 전설과 1801년 신유박해 때 천도교 2대 교주인 세월신사 최순용 선생의 묘서가 있고 고종 21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애 등과 함께 개화파로 몰려 참사를 당한 우정국 총판이었던 당시 홍순목 영의정의 아들인 홍영식 선생의 이산자락 문장리에 있는 묘를 참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왔네요. 이천시 장원후 백적산 자락에서 태어나 1살 때 가려앉고 서울로 가서 살다가 4살 때 여주 이포로 내려와 이포 초등학교 1학년 때 범석봉을 가고자 하여 강 건너 파사선과 양평 강상면 칼산과 영안암절 지금의 영원사 3곳을 초풍지로 지정하고 홍순목 대감의 아들인 홍영식이 참수되고 그의 형 여주 목사였던 홍만식 대감까지 을서오조약이 체결되자 나라를 잃은 비통함에 차진을 하여 가문의 대가 절손이 되자 남양 홍씨 집안에서 양자로 들여 명절 때마다 홍영식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리던 홍성복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과 각반의 반장들을 불러 소풍지를 설명할 때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인 1학년 때 나와 2반 반장인 안영복과 함께 원적산과 영화남절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남절이 있는 원적산은 불가에서 원적이란 고요하게 정각에 들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 산 너머 천덕봉 자락 현재 청을사가 있는 그 앞에 원적암 절터와 바위굴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살던 수행인이 죽고 그 토굴에 있던 부처님이 영안암절로 내려왔다는 말이 어린 시절임에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지명들을 살펴보면 의상봉, 미륵산, 비로봉, 보현산 등 불명이 많고 천성산, 삼성산, 신성봉 등 고대의 지명들이 존재하며 법문사가 있어 법문 등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곳 원적산이 안산으로 불리던 것이 왜 원적산이라고 불리며 이 산보다 높은 천독봉이 왜 봉우리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재고해 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의 영원사는 원적산 동쪽 산중턱에 있습니다. 창건년전에 신라 천도영 7년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문종 22년에 해서국사가 화재로 소실된 절을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여러 차례 청수 기록이 있었으나 가장 명확한 중건 자료로는 순조 25년에 영암부원군 김주선의 후원으로 이남 치감선사가 중건한 기록이 남아있지요. 그러다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와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으며 쇠락되어 명맥만 유지하던 곳을 지금 이곳에 주석하시는 성원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대대적인 도량 정비 사업과 당후를 건립 또는 복원 불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석가모니 본전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모셨으며 명무전에는 지장보살을 본전으로 좌우로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시립해 있고 좌우로 시왕을 모셨으며 한월당 옆 계단을 오르면 유리보전에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식 팔짝 지붕으로 법당 안에는 석조 약사 열애부를 모셨습니다. 본래는 대웅전 우측 약사전에 안치하였던 것을 1985년 새롭게 연화자들을 만들어 현 위치에 안치를 한 것으로 이 약사 열애부는 1980년 4월 14일 드디어 천년의 세월의 풍화를 접어서 좌대 밑에 묻어놓고 앉아 그 가치로 치면 보물급이라 할 수 있으나 이천시 향토유독 제1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의 성원 스님처럼 미풍진 세성을 접고 드러내고자 함도 없고
오직 수행과 울력에만 정진하는 수행인의 참모습처럼 의연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군요. 이 약사 여러분의 영험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니 세호선사가 이 절을 창건할 때 수만호석으로 약사 열애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수만호석이란 물에서 나는 노마석으로 화강 중에서 보석이 일종으로 취급되는 귀한 돌로 유일하게 정멸보궁인 강원도 정선 정암사의 국보 제332호인 수만호탑이 있고 이곳에는 약사 열애불이 있지요. 아마로 절이 모두 전소되고 약사 열애만 남아있던 것을 고려 문종 22년 해교 국사가 불에 탄 양원사를 중창할 때 스님의 꿈에 약사 열애가 나타나 왜 나를 내버려 두고 갔느냐라며 호통을 치셨는데 같은 날 신도들의 꿈에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황급히 뒷산인 안산으로 올라가 보니 기이하게도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약사열의 석불이 스스로 내려와 계시므로 서술로 약사전을 짓고 봉안을 하였다 하니 지금도 이 약사열의 위신력을 쏙쏙 비치고 있으니 천년 세월을 품은 원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옆에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파포식 펄짝 지붕인 산신각에는 산신탱화와 독성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새롭게 조성된 정신당은 공양관으로 쓰던 곳에 거대한 2층 건물로 신축하여 정무서와 교육장과 휴게실, 공양관을 겸하고 있는 당호입니다. 이곳 종각이 있는 곳에 또 한 점의 문화재로는 갈산리 석불입상, 양터유적 제7호가 갈산동과 안흥동 경계지점인 도로변에 있던 미륵사지가 폐사되어 세동강이 나서 방치된 것을 1980년 시멘트로 보강했던 것을 2019년 문화재 안전항구 관리를 위해 시멘트를 제거한 후 신체 보충과 보존 처리를 한 후 이곳 영원사로 이전 복원하여 봉안하게 된 것이지요. 동네 입구 좌측 바위에는 제약막작 총선 봉행이란 7불 통계를 인용한 글귀가 바위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측에 누워있는 바위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만이 반매음이라는 육자 대명 왕진원이 바위에 음각되어 있고 현지에는 관음보살상이 있으며 숲하이 틈 사이에는 애자모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이 보살상은 부산 중구 묘심자 법당 앞에 애자모 지장보살이 있으며 충남 청양 장성사 입구와 팔공산 갓바위 오름길 작은 동굴에 조성되어 있으니 이 애자모 지장보살은 낙태와 미생 전후의 죽은 영아들의 천도와 명복을 빌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체를 지닌 동적인 것만이 생명이 아니며 태동하여 미래 생명의 환생을 기대하며 꼼실대는 작은 토자까지 생명이 아닌 것이 없음이니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그 무엇이련가. 선택받은 이 육신이나 태동할 미미한 개체들까지 모두는 이 우주 법계를 윤회하며 함께 생멸의 틀 속에서 공존을 하는 도발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떠나가면 영혼이란 존재는 소멸하지 않고 다시금 생명체로 태동하고자 기웃거리며 꼼실대며 삶의 애착을 지니게 호공의 보좌로 윤회의 들속을 배워야 하듯 어느니 사냐에 울려 퍼지는 독종소리를 머금은 채 800년 동안 묵묵히 이 도량을 수호하고 있는 보수로 지정된 은행나무에게 간곡히 청을 해보노니 시대가 변하였으니 그대 또한 이 시류를 타고 짧은 미래세에 양평용문사나 여주신력사처럼 대사찰로 번성할 것을 거듭 당부를 하고 산수 숲길을 따라 속말숲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관찰사를 지냈던 임내신이 이곳 송말리에 터를 잡고 마을을 조성한 뒤 당시 조선의 최고의 평수가였던 박상희를 초청하였답니다. 이것을 도착한 박상희는 원적산과 송말리의 지세를 살펴보더니 이곳의 터는 좋지만 재물과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니 그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마을 입구에 연당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에 임내신은 큰돈을 들여 연못과 숲을 조성하여 이 숲의 수금하기는 바람을 약하게 하고 마을 안쪽에 있는 무성한 숲은 논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숲을 바라보느라니 개인의 지복을 추구한 면도 다소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을의 안녕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고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사심없이 꺼내놓았던 우리 선조들의 통큰 행보에 숙연한 마음으로 무한의 감사를 올려봅니다. 비록 작은 듯도 하지만 서로 협동하여 이끌어주고 내일 또 다른 내일도 나를 위한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요 가정을 위함이 이웃과 화친하는 것이요 이웃을 위한 것이 곧 국가를 위한 것이요 그 길이 민족을 위한 대의를 가는 길일지니 대립과 반목이 얼룩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당쟁이 난무한 이 시대상에 선조들이 일으켰던 홍익인간 제세이와 구현의 커다란 포물선이 한판 거하게 그려지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미래의 세계는 치매균등으로 인하여 절대 강자도 없는 대립과 반목의 용의 시대는 지나가고 상생과 화합의 봉황의 시대가 도래하노니 그 미래는 권력의 향배에서 벗어나 포용과 관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그 바탕에는 문화가 깔려있게 문화혁명을 지나 문화전쟁 시대로 기조가 잡혀가고 있기에 문화민족만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여겨지노니 문화인식을 드높여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것이 크나큰 실수였다는 것을 보며 저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네, 힘과 권력의 과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소수민족을 규합한 중국도 곧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도 영원함이 대립하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겠죠.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세상의 순리와 시대의 흐름을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는가 싶네요. 차분하면서 모성의 품위로 시민들과 화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여성 지도자인 김경희 시장님이 발탁이 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니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합심하여 2000년대는 2000의 시대로 온 누리의 그 빛이 발산하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주수 동행하여 이 어려운 난국이요 종잡을 수 없이 변이해가는 코로나19 사태를 모두는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이 생명을 지음받아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이 세상 모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하며 2000시 1편을 마치고 2편을 향해 발걸음을 다듬어 봅니다.